아, 예, 산속에 살면서 이따금 사람들이 찾아와서 시간을 좀 내서 얘기도 좀 해주고, 또 그거 소일거리를 또 살고, 아니면 또 밭에 나가 좀 또 투성거리도 가꾸면서 살아가는 게 참 스님들 생활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때마다마다의 그 날이 가면서 자연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있을지언정 자연의 변화에는 다툼이 없다. 예, 다툼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의 시기에 마다마다가 변해가지만, 변해가는 것도 역시 보면은 때의 일이기 때문에, 예, 그 계절마다마다의 일이기 때문에, 즉 자기가 고유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 일 하는 겁니다. 봄은 봄의 일을 하고, 여름은 여름의 일을 하고, 가을은 가을의 일을 하고, 또 겨울은 겨울의 일을 하지만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없어요. 또 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그런 일, 그런 일도 없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면 좋으련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차별이 세상입니다. 차별이 존재합니다. 즉, 긴 것, 짧은 것, 예, 또 작은 것, 많은 것, 이게 다 차별이 있죠. 그래서 차별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툼이 없는 자연의 계절의 변화를 배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날은 우리 이제 절에 가끔 다니던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대학생들도 좀 더러더러 있죠. 이제 윤정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가끔 와서 이제 참 엉뚱한 질문도 하고, 나름대로 또 커가면서 어떤 느끼는 이런 것들의 것들도 물어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뻐하죠. 왜냐하면요, 저는 저한테 무언가를 물어오는 사람을, 나에게 뭔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있는 것이다라고 할 때 예 대답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됩니까? 또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오는 걸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윤정이라는 학생인데, 이 녀석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말하던 암수 운세법, 암수 육자법이라는 많은 그것을 보더니, 이건 특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끔 와서 저 질문해 주는데, 그날은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이제 여러 명 친구들을 끌고 온 거예요. 우리 스님이 이런 책도 쓰시고,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내놨는데, 친구들 너희들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무독이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그럼 뭐 정신이 없으나마는 뭐 내가 뭐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정신이 빠져서 뭐 어디 뭐 넉나간 짓거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이 이제 계절과 내가 이제 같이 차를 한 잔씩 나누면서 이제 계절의 변화, 또 우리 세상은 우리가 알듯 모르든 때때에 익어야 살 수 있다. 익어야 건강한 맛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쭉 해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덜 익었는지 제대로 익었는지 자기가 자기 맛을 알겠어요? 모르죠.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딱 행동이 나옵니다. 말하자면 어느 고비, 피할 수 없는 어떤 자리에서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그 사람이 진가가 나오는데, 하는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저 사람이 좀 덜 익었구나. 아니면, 익어도 그릇이 작구나. 여러 가지의 그 평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전부 다 내가 뭐 평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때때에 익어서 그 익은 정신을 자기가 발휘할 때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한테 내가 이제 그러죠.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1년의 4계절을 쉽게 넘기지 말고 좀 깊이 들여다 봐라. 왜? 지금 너희들은 봄의 시기에서 이제 여름의 시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니, 대학생쯤 되면 한 20살 정도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20살이 되면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넘어가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봄에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맞이하는 여름을 또 제대로, 예,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봄에 해야 될 숙제를 하지 않고 여름으로 넘어가면 여름에 해야 될 문제점이나 숙제를 또 자기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기초가 없는데. 그러면 여름의 인생에서 또 가을의 인생으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인생이 제대로 봄과 여름에 제대로 있지 않아서 숙제를 풀지 않고 자기가 보따리만 싸가지고 나이만 들었다고 이동을 한다면은 제대로 된 사람의 행위나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에 마다마다에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천지자연의 순환 법칙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여름이 되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히고, 가을이 되면은 그 혹독한 그 여름을 지내면서 익은 물건들을 제대로 갈무리해서 제대로 수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가을에 수확을 했다면 그 수확한 물건들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잘 건사하고 가꾸어서 창고에 넣어놔야 또 혹독한 추위에 겨울에 먹거리를 하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의 행위는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진리라는 얘기.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벗어난 진리는 없습니다. 천지자연의 변화에 그 순환되는, 계절에 순환되는 그 이치를 벗어나서 진리는 없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진실된 이치, 바른 이치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죠. 착각을. 성인들이 하신 말씀도 자연의 이치를 풀어서 말씀하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응? 말을 꾸며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겠죠. 이념적 사상이든 이념적 철학이든 결국에는 진리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한때의 사조의 흐름이었고 망상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나 때때마다마다의 그 시류라 그래야 되겠죠? 그것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에 가서는 뭐예요?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천지자연의 이치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신이 속고 있으면서도 속은 줄 모르고 자신이 미개한 사람인 것을 모르고 미개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무엇이다라고, 어느 부류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얘기를 해서는 또 말로써 사람들과 또 그 다툼이 생길 것이니 천지자연의 순환 법칙에서 벗어나는 진리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참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듣는다고 그래요. 이제 내가 그랬죠. 너희들이 공부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그걸 이제 주제로 놓고 이제 학생들이 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공부한다고 그 말하자면 대가리 박 터지게 공부하느냐? 내가 그랬죠. 이제 다들 뭐 좋은 직장을 뭐 얻기 위해서입니다. 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참 내가 그랬죠. 참 너희들 참 대단하고 용감한 답을 준다. 그러나 이 참 너희들 나이 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5대학 6대주를 누비면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공부하는 것의 목적이 일신의 안녕과 일신의 평안과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것이 하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이게 이익되고 자신이 편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 또 좋은 남자 만나는 것이 그것이 말하자면 그 자기의 그 가치를 높여가면서 말하자면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그건 뭐 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공부라는 것도 이제 때가 있는 건데 잘 알아서 추스리고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한 거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도 뭐 이제 40이 넘어서 이제 40 중반에 이제 출가를 하는 과정에서 나를 이제 받아주신 그 당시에 그 사부님은 저보고 출가를 하지 말고 산에 내려가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뭐하러 이 산속까지 들어와서 그 출가자의 어떤 그 시기를 이 늦은 나이에 하느냐. 세상 살면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사람이 뭐하러 이 산속에 가서 고생하냐 얘기죠. 이제 그렇게 해서도 이제 내가 이제 말을 안 듣고 저는 이제 출가를 해서 제가 하여간 하나 때려 잡을 놈이 있습니다. 네가 이 나이에 공부를 한다면은 남들이 없는 무기를 하나 들어야 될 텐데 그 무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천자문부터 다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누구나 다 한문 그러면 천자문이 가장 쉬운 글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천자문이 생긴 그 유래를 보면 양나라 시대에 주홍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양모제의 그 참 지식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말하자면 이제 관직에 있었던 거죠. 근데 세상이 변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쪽에 해가 비칠 때의 양지와 해가 돌아서 남쪽을 돌아서 서쪽으로 갔을 때의 양지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동쪽에 해 뜰 때의 양지는 해가 뜨지 않은 서쪽은 아직 음지겠죠. 그러나 해가 돌아서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서쪽으로 돌아서 서쪽에서 해가 이제 석양의 빛이 그래도 든다 그러면 그 빛 뜨는 자리가 양지 아니에요? 그럼 해가 떠 있었던 자리에 이거는 음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홍사라고 하는 분이 왕에게 어떤 일을 해결할 때에 그때는
동쪽의 방향이 양지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도 옳은 말이고.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주변의 세력이나 모든 대신들이 또 말하자면 그 세속의 어떤 이치에 의해서 많이 사람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과거에 동쪽을 양지라고 했던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서쪽의 태양이 넘어갈 때 석양의 양지는 서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동쪽은 어떻게 음지가 되겠죠? 이러한 어떤 견해차에 의해서 요거를 상대방들이 말하자면 역모로 보는 거죠. 모함을 한 거죠. 그러나 왕은 주홍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든 살려줘야 되겠는데, 이거 방법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왕은 꾀를 내는 거죠, 왕이.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내일 대전회의에서 주홍사 대신이 역모에 관한 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하면서 그 결정되는 날이 왔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홍사에게 양무제가 그러죠. 너는 역모를 꾸며서 마땅히 죽어야 되나? 네가 지니고 있는 학문적 그 재능이 아까우니 그 재능을 발휘해서 천자가 섞이지 않는 문자로 시를 지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천자문은 그게 전부 다 시입니다, 시. 말하자면 하늘천 떠지 거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황, 요게 하나의 시예요. 8자가. 그래서 8글자가 120개가 125개인가 모여져 있는 그게 시입니다. 시. 예. 그러니까 누구라도 천자문을 독립된 어떤 글자의 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시로 알아들어야 돼요. 시로. 그러한 공부를 참 기초를 저한테 이제 일러주시면서 이 뜻풀이에서도 일반적인 뜻풀이로 가지고는 안 된다. 시이기 때문에 시로서 대접을 해서 그렇게 풀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접하고 쉬운 글 한문이 우리가 천자문을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것은 천자문을 모르는 거예요. 천자문을 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이 주문을 한 것이 뭐냐면 그러하게 해서 천자문이 섞이지 않게 해서 시를 지오되 내일 아침 요 대전에 까지 하루 시간 된 거예요. 하루. 그러니까 주홍사라고 그러니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머리 지진 나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하룻밤새에 그냥 머리가 백수가 됐답니다. 머리가 허이 됐답니다. 머리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그만큼 목숨이 붙어 있는, 목숨을 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천자문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시로 봐서도 안 되고 정말 그 속에는 아주 깊은 뜻들이 들어 있습니다. 천자문 속에는. 그거를 저는 45세 참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예. 왜냐하면
나도 뭐 천자문 그러면 아이 그 쉬운 하늘 저 따지 거울에 누르와 이렇게만 했던 것이 아니죠.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어느 글을 배우든 어느 때에 공부를 하든 마음을 드러내놓고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그래져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이쪽으로도 한눈 팔고 이쪽으로도 한눈 팔고 또 어떻게 좀 편한 방법이 없는가 팔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무엇을 하든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추홍사라고 하는 이 어른도 천자문을 지면서 그 목숨 내놓고 한 거 아니에요? 네. 하루 딱 시간 줬잖아요. 하루. 너 이 시간에 또 다음 요 조회 시간까지 대전에 갖다 바쳐라 그랬으니 뭐 하루.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놀러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참 그 나를 찾아온 아이들 속에는 꼭 자기가 배운 것만으로 풀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 속에는 뭐 노래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춤추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뭐 유학 가서 또 뭐 그 학문에 또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다마다의 사람들 마다마다의 뭐예요? 자신이 짊어지고 온 보따리가 다 다르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그날은 이제 내가 이제 툭툭 물어보면서 야 너는 그 응? 암놈이구나 너는 순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줬더니 아 애들이 참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 암놈이 또 암놈이면서 또 뭐예요? 또 나이가 다르잖아요. 나이가 또 순놈이면서 또 나이가 다르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해줬더니 아 애들이 말하자면 이제 요즘 말로 똑똑하죠. 예, 아주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람은 열심히 해야 된다. 때때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안 익었다면 그것이 안 익은 대로 시간이 넘어가면요. 언젠가는 자기가 덜 익은 것에 대해서 덜 익은 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덜 익은 짓거리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서 행동하느냐 거기서 나오는 거죠.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든 또 어려움을 당했든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다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는 때의 일입니다. 저도 그래도 참 훌륭한 사부님을 만나서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40대 중반에 천자문 옆구리다 끼고 그거 응? 들고 왔다 갔다 했으니 남들 같으면 그런 일 시키면 하겠어요? 안 하죠.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네, 내가 알고 제대로 자연의 이치를 풀어야 네, 도에도 입문할 수 있는 것이고 요즘에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세상에는 도인은 없다. 네, 도인은 참 귀하다. 보기 드물다. 네, 이것은 천하 대도의 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소도인들은 많습니다. 소도란 무엇이냐? 학문적으로 배우고 익혀서 입으로 전해주어서 서로의 추수의 수, 음양의 수를 찾아가는 것이 소도입니다. 요즘엔 소도인들은 많습니다. 네. 자기들은 도인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뭐 수행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도인이라고 속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다 소도인들이지 대도인들은 없습니다. 천하 대도인들은요 참 만나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천하 대도의 근간은 천지 자연을 품고 거기에서 도를 택한 사람들이 천하 대도인이고 소도인들은 나와져 있는
학문과 경전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그건 소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대도와 소도를 구분할 때는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소도인들이 대도를 담으려면 부처가 명확하게 얘기해놨잖아요. 그것이 말하자면 자기의 제자 석가모니 바로 직계 2대 제자, 1대 제자가 되죠. 가설에게 전법계를 내려주잖아요. 전법계란 법을 전해주는 개송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나에게 정법 안장 열반묘신 실상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 있으니 이것을 마하가설에게 전한다. 그랬거든. 예, 글을 풀어보면은 뭐 불림문자 교회 별전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문자로서도 불림문자 이것은 전할 수 없고 교회 별전 배우고 가르치는 것 밖에 따로 별도의 절하는 게 있다. 이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살아가는 천지자연의 이치를 품은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뜻이죠. 왜? 불림문자라고 했으니까 문자나 학식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건 버려야 된다. 그래서 천하대도를 품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시도를 해요. 그러나 힘들죠. 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자꾸만 머릿속을 굴리니까. 이거를 털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차라리 막 초등학교 가기 전에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이 더 순수하다는 거죠. 왜?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이나 아름아름이 별로 없으니까. 요때는 뭘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니까. 순수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건 대학생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 학인들에게 일러주고 싶은 말,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너 행복만 추구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큰일이라는 것이다. 너희들마다가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 또 남을 돌아다 볼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우리 애기들을 이제 내려보냈죠. 이 사람들은 그래요. 나만 생각합니다. 나라는 놈이 본 바탕이 있는가? 없는 겁니다. 또 어려운 얘기는 또 다음으로 또 넘어서 또 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이 우이야 우이야